안녕하십니까. 법교과 부가소득팀장 노영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 세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 사항은 총 8개입니다. 올해 부가가치세 분야의 개정 세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동물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급전송세액 공제기한 연장. 셋째, 부가가치세 수시부가 신설. 넷째,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 다섯째, 사업장 전차시 사업자 등록 첨부 서류 추가. 여섯째, 앱마켓 사업자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 일곱째,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 특례 도입. 여덟째,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사람의 혈액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였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동물의 혈액 중 치료, 예방, 진단용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동물 질병 치료를 지원하고 수입하는 치료 예방 진단용 동물 혈액은 관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및 사업장별 총 수익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신규 사업 개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 연 100만 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2024년까지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소규모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세 포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수시부가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부가 규정이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시부가 규정이 2013년 전면 개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성립일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는 수시부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 또는 과세기간 종료 전 수시부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시부가 사유를 보면 첫째, 거짓 위장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둘째,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셋째, 휴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다섯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사업자 명의위장 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간이가세자는 0.5%였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명의위장 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 간이가세자는 1%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라 하면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상속인은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가산세 외에도 명의위장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첨부 서류 추가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전대 계약인 경우 지침상 전대 계약서 사본과 건물주 확인을 받은 전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법정 서류가 아니어서 과세관청과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전대차 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업자 등록분부터는 사업장 전대차 시 전대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필수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습니다. 6번째입니다.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와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자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 즉 오픈마켓 사업자, 결제 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전자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에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자료제출 대상자가 M마켓 사업자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부가통신 역물을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 판매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에 애플, 구글이 포함됩니다. 다만 M마켓 사업자는 국내에서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7번째입니다. 면세점 송객 용역의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도입 관련입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는 사업자가 법정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 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전의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은 금지금, 고금, 구리, 금, 철, 비철금속, 스크랩이 있습니다. 면세점 송객 용역은 면세점과 여행사, 상위, 하위 여행사 간 송객 용역의 거래 구조가 다단계로 이루어져 중간에 폭탄 업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면세점 송객 용역에 대해서도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송객 용역의 정의를 보면 여행사가 면세점의 관광객을 유치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을 홍보하거나 관광객을 모집, 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면세점 및 상위, 하위 여행사는 송객 용역 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면세점과 상위 여행사는 송객 용역 매입 시 하위 여행사의 전용 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입금하면 됩니다.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보면 첫째, 송객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둘째,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에게 송객 수수료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셋째,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 분의 22의 미납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번째입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과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연 3.5%였으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간주 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인 연 3.1%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 세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